안녕하십니까. 강동보스에듀 국어 전문관 김미나 강사입니다. 드디어 7월 26일부터 강동보스에듀 국어 전문관에서 예비고1 수업이 시작됩니다. 총 3차로 나누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먼저 1차는 여름방학 기간 총 3주간 6번의 특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후에 2차 시는 아이들 개학에 맞추어서 정규 수업이 약 13주차 정도 진행이 될 거고, 마지막 시즌3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수능이 끝나고 수능 대비를 맡으셨던 고3 선생님들이 투입되면서 학생들 전체를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1차, 2차에 나누어서 어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즌1 여름방학 문법 특강입니다.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기간을 말씀드리면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6번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을 주세요. 도대체 왜 문학과 독서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왜 문법으로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하고 질문을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인데요. 고1 국어 내신이 어려운 이유, 더 이상 교과서만 공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아이들이 의문의 변동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의문의 변동을 배울 때 의문의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감, 어미, 어근, 접사 또는 품사에 대한 내용, 형태소에 관한 내용까지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개념들이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문법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내신에 바로 직전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 배우는 것보다는 전체 내용을 배우고 들어가면 훨씬 더 아이들이 문제 풀기 수월하겠죠. 두 번째 이유와도 비슷합니다. 두 번째, 큰 구조를 알아야 세부 내용이 보인다. 개념은 방학 특강으로 짧고 굵게. 그런 얘기들 있죠. 나무를 보려고 하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면요, 이제 기초부터 탄탄하게 한 지금 우리 친구들처럼 예비고일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닌 1학년에 닥쳐서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많은 문법 개념을 배웁니다. 의문과 의문의 변동, 문법 요소, 높임 표현이나 시간 표현 같은 걸 배우고요. 중세국어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요, 이 많은 개념들이 섞여서 문제가 출제되면 해결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이 개념에 갑자기 얘가 왜 껴들어갔는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수능의 형태를 갖춘 그런 내신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념을 물어볼 때 이 개념만 물어보지 않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싶어 해요. 물론 모의고사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전체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13번에 찢어서 보는 것보다는 딱 6번에 3주 안에 나누어서 방학 때 빡 공부를 하고 이후에 문제를 풀다 보면 그게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죠. 문법은 반복이 생명이다. 개념을 알아야 문제가 풀린다. 시즌2로 넘어가게 되면 문법 문제를 계속해서 풀 예정입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드릴 때 제가 물론 개념 설명들을 계속 보태서 해드릴 거지만 일단 개념을 한번 배우고 내가 그때 배웠던 그 개념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하고 반복을 하게 되면 그 학습 효과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런 이유로 여름방학 동안 문법 특강으로 이 예비고일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보고 계신 거는 커리큘럼인데요. 총 6주 동안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 건지 보고 계신 거고요. 매일매일 오전 10시에 2시간 동안 아이들이랑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보고 계신 이 수업 내용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배워야 될 문법 개념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즌2로 넘어가겠습니다. 8월 11일에 마지막 특강 수업이 끝나고요. 그 다음 주 주말 8월 20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2일, 그러니까 수능 보기 그 전주 주말까지 총 13회차 정도의 수업이 진행될 건데요. 토요일 수업과 일요일 수업을 모두 개강할 겁니다. 그 수업에서는 문학과 독서, 그 다음에 문법이 다 진행될 거고, 때에 따라서는 선택 과목에 들어가는 화법과 작문 문제 풀이도 가끔 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학입니다. 문학을 수업할 때는 일단 문학 개념어 수업이 진행될 건데요.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예를 들면 대유법, 화류법, 서리법이라든가 아니면 음성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지나가다가 알게 된 개념들, 이전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오면서 배웠던 개념들도 있지만 난생 처음 보는 그런 개념들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문학 작품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이 작품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 모르는 단어들이 뽕뽕뽕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문학 공부를 하기 전에 앞서서는 문학 개념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수학 공부를 하기 전에 수학 공식을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학 개념어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이 개념어들을 알고 나서 작품을 해석하면서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고1 교과서 필수 작품 수업을 할 거예요. 고1 올라가게 되면 아이들 국어 교과서에 굉장히 많은 문학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록되어 있는 작품 위주로 수업을 할 건데 작품들이 EBS에 출제되거나 또는 모의고사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모아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문학 공부도 되지만 이후에 나아갈 내신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독서 과목인데요. 독서 문제를 풀 때는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맥락으로 알아맞혀야 되는 그런 어휘도 있고 정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어휘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학생들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지문을 읽는 방법입니다. 우리말로 되어 있는 긴 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죠. 그런데 독서 지문은 좀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읽는 방법을 수업할 거고요. 세 번째는 영역별 지식 쌓기입니다. 독서 과목을 배우게 되면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인문 예술, 그 다음에 사회, 과학, 법률, 경제 여러 가지의 영역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막 그래프를 풀어야 되고 경제에서 나오는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에서 갑자기 유전자가 등장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지문들을 매 주차 다루면서 학생들이 아주 넓은 그런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 다음은 문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방학 특강을 통해서 일단 개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거고요. 이 개념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문제풀이를 통한 개념 복습을 할 거고요. 이 문제는 어디서 선지를 가져올 거냐면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할 겁니다. 평가원 문제도 있을 거고 교육청 문제도 있을 건데 결국에 학교에서 출제되는 문제들도 이 많은 개념들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학교의 문제 유형이나 모의고사 문제 유형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내신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기출문제 바탕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이하고 이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복습하고 다시 새길 수 있도록 탄탄하게 수업을 할 겁니다. 네, 수업 구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수업 구성은 주 1회 3시간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토요일 또는 일요일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여름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목요일, 평일에 이제 방학이니까 진행이 되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수업은 주말 수업이니까 시간을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매주 숙제를 제공해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숙제가 부여될 거고요. 세 번째는 평일 클리닉 수업인데요. 다른 과목에서 평일 클리닉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 1회 수업이고 그게 3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 내용 자체가 적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일주일 만에 학원에 오게 되면 이전 내용을 상기시키기도 어렵고 중간에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숙제 검사도 하고 그 중간에 나와서 테스트도 보고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클리닉을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철저한 관리, 숙제 검사, 질의응답, 그리고 문자 발송 이렇게 해놨는데요. 학생들이 수시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열어둘 거고요. 그 다음에 숙제 검사는 중간 점검과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왔을 때 점검하는 식으로 해서 숙제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할 거고요. 매주 수업 진행이나 클리닉 진행에 대해서는 문자를 발송해서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본인의 수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 수강생 혜택을 넣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중3 국어 내신 기간 학교별 시험 문제 제공. 우리 학생들이 예비고 국어 수업을 듣게 되면 아마 걱정이 있을 거예요. 2학기에도 중3 내신을 해야 되는데 내신 기간에 내가 예비고 수업을 듣느라 너무 바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하고요. 그 주차에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내신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별 시험 문제를 시험 기간에 제공하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중3 시험 범위 출제 작품을 수업 시간에 다룬다. 네, 중3 때 나오는 작품들 중에 중요한 작품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작품을 실제로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
그 다음 세 번째, 학교 시험 전 질문 시간. 여러분들 학교에서 국어 시험 보기 전에 질문할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네, 시험 전날 나오셔서 클리닉 하듯이 선생님이랑 질의응답 시간 갖고 좀 더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일종의 직전 수업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시간을 제공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보이시는 건 저희 학원 번호랑 저희 학원 위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실에서도 안내를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니까요. 네, 궁금하신 점은 상담실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